자, 예비죄입니다. 먼저 28조를 보면 음모 예비 행위가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제가 전 시간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원칙적 처벌이 아니라 예외적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지문도 특별 규정이 있을 때 벌하는 거예요. 특별 조항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문에서는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예비 음모가 되는 것인데, 즉 착수로 나가게 되면 그때 미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착수로 인해서 예비 음모와 미수가 구별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의 보시면 예비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준비 행위를 말하고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이 판례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면, 자, 첫 번째 음모라 하는 것은, 자, 그 밑에 줄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한다 밑줄 그시고 X,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총을 훔쳐 저녁 후에 한탕하자 세모, 이거 뭐죠? 위에 나와 있는 범죄 결심을 외부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음모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음모죄가 될 것이냐? 자, 특정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동그라미 1번,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 동그라미 2번, 이 1번과 2번을 모두 구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음모죄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한탕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음모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은행을 털 건데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갔을 때 음모죄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한탕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음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비와 음모와의 구별 나와 있죠. 형법에는 예비와 음모를 항상 함께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28조도 그렇지만 닥치게 가면 예비 음모죄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비 음모는 항상 같이 다녀요. 음모만 있고 예비만 있는 것은 형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특별법을 가보게 되면 예비죄만을 처벌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 실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학설과 판례가 갈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판례를 체크하시고,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음모죄는 예비에 선행한다. 이 앞선자입니다. 앞선자. 즉 음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비가 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음모가 예비보다 시간적으로 빠르다, 이런 빠르다. 됐습니까? 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위원에게 도항비로 1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었다. 약속에다 동그라미 펴보시고, 이걸 뭐로 봤어요? 음모라고 봤어요. 음모라고 보았는데 예비 단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음모가 예비보다 시간적으로 빠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세 번째는 예비죄의 법적 성격을 볼게요. 여기서 독립범죄설이 있고 발현 형태설이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발현 형태설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 61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예가 있죠. 자, A가 범죄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 범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칼 한 자를 샀죠. 예비 단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서 칼을 겨눴죠. 실행의 착수입니다. 그리고 찔러 죽였죠. 기수가 됐습니다. 근데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이 각각이 범죄 결심, 예비, 착수, 미수, 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범죄 결심 자체로도 독립적이고 예비 자체로도 독립적이고 착수 자체만으로 독립적이다. 그쵸? 근데 범죄 결심 자체만 갖고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가 될 것이지만, 예비죄 플러스 미수 플러스 기수가 되는 것이고 세 가지는 모두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 그런데 우리가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을 때는 살인죄 하나만 되는 것이지, 그쵸? 뭐 살인 예비 플러스 미수 플러스 기수, 죄가 세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 독립범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범죄 결심 단계에서 범죄 결심했죠. 그리고 예비 단계 나아갔죠. 미수 단계 나아갔죠.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거쳐서 나갑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기수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죄 기수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자, 범죄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 기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쳤다가 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냥 미수죄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자, 범죄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쵸? 나아갔는데 착수 자체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칼 한 자루만 사는데 그치고 말았단 말이죠. 이건 뭐가 됩니까? 그냥 예비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예, 이 범죄 결심에서 예비로, 예비에서 미수로, 미수에서 기수로 나아가기 위한 발현 형태설이다.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통솔과 판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A가 B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면 살인죄 기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죄가 세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만 발현 형태설은 살인죄 기수 하나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판례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 원칙에 합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독립에다 밑줄 그으시고 X.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하, 독립범죄설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 됐죠? 그리고 이 발현 형태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가 미수로, 미수가 기수로, 그래서 기수 하나만 된다는 것은 저 뒤에 죄수론 할 때 나옵니다. 자, 이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폭처법 제7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서 밑에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에서 우범자, 여기 우범자 밑줄 보시고 이 우범자죄는 이 법에 규정된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발현 형태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예비죄 자체에 대해서 실행행위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당연히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이 각각 모두 다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발현 형태설 같은 경우도 예비죄 자체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인정해 줄 수 있죠. 왜요? 보세요. 마지막 사례 보세요. 범죄 결심을 했죠. 칼 한 자를 사다가 여기서 적발됐잖아요. 그리고 착수 단계를 못 나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발됐다고 했을 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살인 예비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자체에 대해서 뭐를 인정해 준다?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학설과 판례라는 거예요. 즉 발현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와보시게 되면 독립범죄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인정이 돼요. 발현 형태설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우리 다수의 판례는 그나마 긍정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당연히 긍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가볼게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 이 그림이죠? 자, 보세요. A가 B를 죽이려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살인고의죠. 살인고의를 갖고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 단계에 그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의범이죠. 고의범. 자, A가 살인죄의 고의로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비죄는 뭐다? 고의범이다. 고의범. 과실범은 안 돼요. 근데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의예요? 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해요. 이 사람이 시장에 사람을 죽이러 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 B를 죽일 목적으로 칼 한 자를 산 거예요.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 간 것은 B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칼 한 자를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의라고 하는 것은 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비죄는 100% 뭐다? 목적범이라는 거예요. 목적범. 목적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그렇죠?
기본 범죄가 뭔데 이 사례에서는요. 살인이죠, 살인. 살인이라는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칼 한 자를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100% 고의범이고 100% 목적범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문 자체에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예비를 말하는 것이지 타인 예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서 기본 개념 설명할 때 목적범은요 100%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 그랬죠? 그쵸? 미필적이면 족합니다. 확정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뭐다? 시장에서 칼 한 잔을 사는 거죠. 외부적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착수로 나가면 안 돼요. 착수로 나가게 되면 그 미수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것. 이때 외부적 준비 행위라는 것은 인적, 물적 다 포함하고요. 자기 예비 위에서 자기 예비 된다 그랬죠? 자기 예비 되는데 타인 예비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 한 자를 사서 비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야 되겠죠? 불가능하다는 불능 예비는 예비가 아닌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한번 갑니다. 첫 번째 주관적 요건 고의다. 그쵸? 의 보시게 되면 고의 동그라미, 고의범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과실 밑줄 X, 과실범 밑줄 X는 예비가 될 수가 없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예비 고의를 말한다. 실행 고의가 아니고 예비 고의입니다. 예비 그 자체에 대한 고의, 준비행위 그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한다. 그쵸?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별표죠. 자,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예비죄는 목적범이라고 했잖아요. 범할 목적 외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는 무슨 고의를 말한다고요?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 그 자체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예비죄의 고의설이다. 이런 말이 됐고, 그 다음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 그것이 있다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준비행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갑과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정 등을 공용하였고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했다. 자, 을을 죽여라. 내가 5억 줄 테니까 죽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뒤에서 배울 텐데 병정 등을 고용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일단 필기부터 할까요? 가로 열고 이것을 인적 예비라고 합니다. 물적 예비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칼 한 자를 사는 것은 물적 예비잖아요.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사는 것은 뭐다? 인적 예비다.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에 예비죄가 된다 그랬죠. 자, 2번 볼게요. 자, 예비죄는 100% 뭐다? 목적범이다. 그랬고 목적은요. 미필적인 인식이면 족하다라고 그랬죠. 밑에 팔라 봅니다. 자, 내란 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이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한다. 엄격 밑줄 그시고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형소법에서 나와요. 형소법에서. 형소법 증거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그러면 틀려요. 밑줄 그시고 X. 뭐 오면 된다? 빨간색으로 미필적 동그라미면 된다. 됐죠? 다음. 두 번째 객관적 요건입니다. 외부적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그랬죠? 종류 볼게요. 물적 예비, 인적 예비. 그쵸? 그쵸? 여기다 하세요. 옆에다가 물적 동그라미, 밑에 인적 동그라미. 이 두 가지 전부 다 예비가 됩니다. 그래서 범행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작물 처분할 사람을 확보해 둔다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든지, 그쵸? 앞에 것처럼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적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예비만 말하지 타인 예비가 아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가능할 이 가능을 뭐라 그래요? 가능 예비죠. 가능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불능 밑줄 그시고 X는 예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것 그랬습니다. 착수로 나가게 되면 그 미수단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OX 판례입니다. 자, 예비죄 어떤 죄의 예비죄가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면 강도 예비를 묻고 있는데요. 자, 강도에 공할 흉기를 휴대하고 통행인의 출현을 대기했다 했을 때, 자, 통행인의 출현 대기, 자, 여기를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죄는 강도죄의 예비가 됩니다. 강도죄의 착수는 폭행 협박 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라 볼 수 있는데
강도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통행인, 즉 그 피해를 당하는 자가 불특정 다수, 불특정인이라 할지라도 통행인의 출현을 대기하고 있는 것은 강도죄 예비가 됩니다.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1번입니다. 이건 살인죄가 되잖아요. 살인죄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 그 흉기로서 살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예비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강도죄의 판례랑 비교를 해보면 이 살인죄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흉기로서 살해 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흉기만 준비했지 그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예비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점에서 재산죄에 해당되는 강도죄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밑에 2번도 보면 살인죄가 될 겁니다. 권총을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할지라도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여기 세모 칠게요. 예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밑에도 간첩이 쭉 보시고 무기를 휴대한 것임이 명백한데 살인죄가 되죠.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했다. 여기 세모 칩니다. 그랬다면 살인죄 예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살인과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2번은 많이 나왔죠. 통화죄에 관련된 부분인데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을 짜리를 사진 찍었다. 옛날에는 100원짜리가 이제 지폐였습니다. 그 100원짜리를 원권을 사진 찍어서 필름 원판을 떴다는 거죠. 필름 원판 동그라미. 그리고 인화지 7매를 만들었다면 착수 단계는 아니지만 그 준비 단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수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요, 중요한 판례인데 지금 예비죄니까 예비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장애미수 판례가 보면 실행 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해서 또 한 번 출제가 되거든요. 착수는 아닙니다. 착수는 아니지만 예비 단계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실행 착수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비 단계는 인정했다는 거죠. 자, 밑에 관세 포탈죄네요. 관세 포탈을 할 목적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둔 것은 자, 미리 받아두었다 동그라미. 예비 단계로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예비죄죠. 자, 회합 예비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한 것은 예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인데요. 탈출죄 예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서로 연락하에 사전 연락하에 주도한 민중당의 방북신청이 바로 탈출죄 예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관세법 조항인데요. 자, 관세법 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했는데 수입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서 보세 창고에 장치되게 했다 했을 때 보세 창고에 장치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장치라는 말은 어떤 물건 따위를 일정한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세 창고에 장치되는 것은 관세법상의 137조의 예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형법 98조죠. 군사상 기밀누설죄인데요. 자, 편면적 의사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취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 자체가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예비죄로 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 보죠. 자, 이 4번 판례는 강도지에서 무지무지 많이 출제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강도 예비 음모가 되려면 주체가 강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밑필적이나마
강도할 목적이 있을 때 예비 음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에 이르렀다면 준강도 셈을 칠게요. 자, 강론에서 배우겠지만 이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입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절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준강도가 준강도할 목적이 그쳤을 때에는 주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강도죄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걸 만약에 강도 예비음모로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 정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조청용 간부에게 집살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검거됐는데 이것은 일방적에서 표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품 수수죄의 예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 예비죄가 되는 판례, 안 되는 판례 비교를 해두시고 되는 것들은 색깔을 하나 정해서 색깔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칠하면 됩니다. 자, 안 되는 것은 다른 색깔로 정하셔서요. 이렇게 칠하면 돼요.